네, 카플라 TV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TGIF.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맑았고 낮 최고 기온은 69도였습니다.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정보와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10월 22일 금요일 카플라 TV 뉴스 시작합니다. Let's go. 오늘 첫 소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오렌지 카운티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맨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마스크 쓰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코스타메스에 있는 마더스 마켓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간 여성에게 $200 벌금과 사회봉사 커뮤니티 서비스 40시간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을 무단 침입과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더스 마켓은 매장이 아주 작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면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게 되겠죠? 이 여성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는데 핑계를 대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마켓의 CCTV 영상에 이 여성이 마켓 밖에 모여 있는 마스크 반대 시위대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찍혔다며 이 여성이 마켓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크리미널 케이스로 처벌된 것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회계년도 재산세 1차 마감일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은 11월 1일입니다. 늦을 경우 12월 10일까지 재산세를 내시면 10% 레이 차지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보이시죠? 재산세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재산세가 오르셨을 텐데요. 지난해 재산세와 비교해서 2% 이상 올렸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재산세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하면 10%의 레이 차지가 가부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의 한 달 렌트가 $30,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경제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후버 남서쪽에 새로 지은 Curve on Wilshire라는 아파트인데요. 유닛 모두가 $30,000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의 한 달 렌트가 $31,000라고 합니다. 31,000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31,000가 될 수가 있지? 어쨌든 이 아파트는 henki 캐피털과 제이머슨 서비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23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커브 온 윌셔 2900 윌셔 블루버드로 한인타운은 동쪽 끝인 라파에트 파크 건너편에 최근 23층 규모로 완공되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풀장, 스파, 아웃도어 극장, 야외 그릴과 개공원 등이 있는 럭셔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henki 캐피털과 제이머슨은 한인타운 버몬트와 베벌리 메트로 지하철역 근처에도 주상 복합 콘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한인타운의 아파트들을 옛날에 이제 렌트할 때는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제일 비싸게 본 게 벌즈라고 윌셔가에 거의 $9,000짜리 하나 아파트가 있어요. 하이라이즈. 근데 $31,000라는 거는 진짜 다운타운 LA에서 찾기 힘든 가격입니다. 네, 다음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에 북가주 시에라 내셔널 포리스트에서 발생한 한인 일가족 사망 사건 소식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8월에 41세 한인 여성 엘렌 정 씨와 45살 남편 존 게리쉬,
한 살 된 딸 미주 양이 시에라 내셔널 포레스트 데블스 걸치 밸리에서 하이킹을 하다 모두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들 가족 3사람과 개까지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됐지만 이들이 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테리가 2달 만에 풀렸습니다. 어제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가 한인 엘렌 정씨 일가족의 사망 원인을 과체온에 따른 탈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8월 15일 당시 사고 지점의 높이는 3,800피트, 온도는 화씨 75도였습니다. 정씨 가족이 2.2마일 트레일을 걸어 내려가면서 고도는 1900피트로 낮춰졌고 기온은 92에서 99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18년 퍼거슨 화재로 인해 숲이 불타 햇볕을 막아 나무 하나도 없어 체감 온도는 100도가 넘었다는 것이 셰리프국의 추정입니다. 그동안 셰리프국은 자살이나 타살 흔적이 전혀 없어 독성 녹조류나 인근 폐광에서 나오는 가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읽어봐도 어떻게 3명이 그러니까 강아지까지 4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을 했는지 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도 이제 하이킹을 많이 다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배우 알렉 볼드윈 아시죠? 어제 알렉 볼드윈이 총을 쏘는 영화 장면을 찍다가 카메라맨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볼드윈은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러스트라는 서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볼드윈이 소품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총에 여성 카메라맨과 남자 감독이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여성 카메라맨은 숨졌고 감독은 어깨를 맞아 목숨은 건졌습니다. 지금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원래 소품총에는 공포탄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실수로 실제 탄알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러분 브랜든 리라고 옛날 브루스 리 아들 기억나시죠? 1993년도에 비슷한 문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물류대란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LA 앞바다에서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컨테이너 화물들이 가치가 아이슬란드의 1년 GDP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 LA 한인의 피터장 이사님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물류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LA 항만이 화물 적체 현상은 더 악화돼 80여 척의 화물선들이 LA 앞바다에 갇혀 화물 하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류 전문 매체 아메리칸 스파는 LA와 롱비치 앞바다에서 대기 중인 화물선들이 싣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가치가 262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LA와 롱비치 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대기 중인 배는 85척입니다. 아메리칸 스파는 작년 LA 항을 이용한 컨테이너선의 화물 가치가 1TEU당 평균 43,899달러였다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85척 배에 실린 화물의 가치는 260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맥도날드의 연간 매출이나 아이슬란드 GDP보다 큰 것입니다. 현재 LA 앞바다에서 대기 중인 배들 중에는 9월 13일 도착했으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중국 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포트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이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TV 뉴스 자주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채널 7번만 본다. 아니면은 채널 11번만 본다. CNN을 자주 본다.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채널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TV 채널을 좋아하는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흥미롭습니다. The Hill과 Harris X
미국인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ABC 방송과 CNN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이 45% 가장 높았고 CNN은 44%였습니다. 반면 믿을 수 없다는 TV 채널은 팍스 뉴스로 미국인 4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CNN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미국인들도 35%였습니다. 신문 중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39%, 워싱턴 포스트가 36%로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채널 선호도는 정치 성향에 따른 큰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로 CNN, ABC, 뉴욕 타임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화당 지지자는 팍스 뉴스를 신뢰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팍스 뉴스를 되게 자주 봤어요. 너무 엔터테이닝 해가지고 빌 오라일리 팩트라는 쇼에 맨날 보는데 요즘에는 다들 못 믿어서 한국 뉴스만 봅니다. 네, LA는 지금 최악의 홈리스 위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LA 시장 선거에 나온 캐런 베스 의원도 시장에 당선되면 홈리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죠. LA스트가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LA시 홈리스 여성들의 40%,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홈리스 여성들은 인터뷰 조사해보니 홈리스가 되기 전 1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홈리스가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오늘 코리아타운 데일리도 보도했습니다. 홈리스 여성들 중에는 가정폭력을 피해 아무런 소지품 없이 옷만 걸친 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여성들이 많고 이들 중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홈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LA에서는 40%로 조사됐지만 전국적으로는 홈리스 여성의 57%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 한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에 따르면 1년에 약 300건의 한인 가정폭력 사건들을 상담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쉘터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홈리스가 된다는 한인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홈리스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84살 되신 한인 할머니분이 지금 오늘도 3년째 할리우드 블루바드 텐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난 지 거의 한 달쯤이 돼가는데 곧 하우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인에서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겁니다. 네, 빠르면 11월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이자의 어린이 백신 효과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LA 한인의 직원 제니 박 씨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이 91%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는 22일 FDA 제출한 자료에서 코로나 백신이 5살부터 11살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5살부터 11살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중에서는 3명이, 플라시보를 투여한 참가자 중에서는 16명이 각각 감염됐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접종군의 플라시보 접종군의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는 90.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FDA 자문기구에 26일 회의를 앞두고 제출됐습니다. 네,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여러분도 자녀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니 박 씨 리포트 감사합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다저스 경기 보셨을 텐데요. 기적처럼 LA 다저스가 5차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테일러 선수가 홈런을 무려 3방이나 때리면서 11대 2로 대승을 했습니다. 2-2. Next team left center.
2-2 Dodgers. Home run number 3 for Taylor. 이제 브레이브스와는 3대2를 기록하고 있어 6차전에서 승리하면 작년처럼 또다시 월드 시리즈 우승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도 NLCS에서 브레이브스와 1승 3패로 지고 있다가 5-6-7차전을 연달아 이기면서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 결국 우승했죠. 지금 너무 하이퍼돼서 지금 말도 안 나와요. 올해도 작년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더 흥미롭고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어저께 너무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다가 홈런 맞는 소리에 다저스 구장에 갔었던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내일이 다음 경기인데요. 6차전 게임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하시죠. Let's go Dodgers!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청명하고 기분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넘지 않은 기분 좋은 가을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저스 응원해 주시고요. 아참 어저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밤 10시부터 101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구간이 폐쇄되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캡플라 뉴스 10월 20일 금요일 날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태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